랜딩클럽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EO 스콧 샘본이 직접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그 성공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대출 실행액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37%가 늘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성장세예요. 대출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따라오겠죠. 네, 바로 32%가 급증했습니다.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 대출과 매출 성장이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바로 주당 순이익 아니겠어요? 이게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3배요. 이건 뭐 정말 이례적인 성과라고밖에 할 수 없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낸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먼저 이 기록적인 분기 실적이 어떤 그림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이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들의 마켓플레이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회원 참여 플라이휠이라는 건 뭔지 이걸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기록적인 실적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죠. CEO인 스콧 샘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번 성공이 무슨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상품, 강력한 가치 제안, 그리고 이미 확보한 500만 명의 회원, 이런 여러 강점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아주 지속 가능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결국 고객 확보잖아요. 랜딩클럽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그 엔진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CEO의 말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잘해요. 이게 아니라 대출 비교 사이트에서 경쟁사랑 똑같이 났더니 우리가 50%나 더 많은 고객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확실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럼 왜 랜딩클럽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아주 정교한 신용 모델로 금리 자체가 경쟁력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신청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다는 겁니다. 뭐 복잡한 서류 작업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쓰기도 편하니까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40%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고객만 많이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성과, 그러니까 대출을 잘 갚는 우량 고객의 비율이 경쟁사보다 40%나 더 좋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성장의 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 우량한 대출 자산들을 가지고 랜딩클럽은 또 다른 돈을 법니다. 그게 바로 마켓플레이스라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인데요. 이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어떻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순이자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은행이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남기는 이자, 마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핀테크 기업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안정적이고 꾸준한 은행만의 수익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랜딩클럽이 이 순이자이익으로만 지난 분기에 무려 1억 5,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그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랜딩클럽은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단순한 은행이 아닙니다. 이 좋은 대출 상품들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뭐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랑 파트너십도 맺고 새로운 상품도 내놓으면서 이쪽 관련 매출이 무려 75%나 성장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런데요. 랜딩클럽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대출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회원이 되어서 계속 우리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말 그대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시스템의 핵심을 CEO는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이휠 들어보셨죠? 한번 힘껏 돌려놓으면 그 관성으로 계속해서 쌩쌩 돌아가는 바퀴요. 바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고객 관계에 적용한 겁니다. 이 플라이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단계, 아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새로운 회원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원이 모바일 앱을 쓰고 레벨업 체킹 같은 계좌를 만들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 서비스와 만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자연스럽게 다음번에 돈이 필요할 때 또 랜딩클럽을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온 고객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니까 수익성은 더 올라가고 그 돈으로 다시 플라이휠을 더 힘차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로 내놓은 레벨업 체킹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기존 상품보다 계좌 개설수가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7배요! 이 숫자들을 보면 플라이휠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체킹 계좌를 쓰는 회원 10명 중 8명 이상, 84%가 다음에 대출 받을 때도 랜딩클럽 쓸 거예요 라고 말하고요. 또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체킹 계좌의 60%가 기존 대출 고객들이 만든 겁니다. 보세요. 고객 참여가 바로 다음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플라이휠의 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까요? 랜딩클럽의 이 성공 청사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랜딩클럽의 이 엄청난 실적은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잘 짜인 전략의 결과물인 거죠. 첫째, 누구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둘째, 대출 이자와 판매 수수료라는 이중 수익 엔진으로 돈을 벌고, 마지막으로 참여 플라이휠로 한번 들어온 고객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세 개의 기동이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니까 성장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랜딩클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은행의 안정성과 테크 기업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들의 모델이 과연 미래금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금융산업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랜딩클럽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겁니다.